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도끼를 품은 것 같습니다. 전쟁터에 출정하는 장수의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90일치 비축 필요하다. 상당히 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조여오는 이 속에서 이재용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주요 협력사에게 구매팀장 명의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해서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모든 자재를 90일치 이상 확보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대기업이고 여기 나오는 공급사들은 일종의 협력사입니다. 그러니까 갑은 삼성전자고 을은 부품을 공급하는 이런 협력사들인데 이 주요 협력사들에게 90일치의 자재를 비축해달라는 공문을 내면서 돈은 내가 내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하면서도 굉장히 비장미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아마 이재용 부회장은 장기전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공문에서 추가 비용이 얼마나 들더라도 재고 확보가 최우선이다. 재고 확보에 필요한 추가 비용은 물론 재고로 남을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모두 비용을 부담하겠다. 이런 의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자, 갑입니다. 삼성전자는 을이 협력사인데 이렇게 돈을 내가 다 댈 테니까 90일치 재고는 확보하라. 이런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이제 일본과의 무역전쟁, 수출입 전쟁에서 장기전을 벌이겠다. 그리고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가 다소 서먹해지더라도 독자적인 길을 뚫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으로도 보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나 정치권과는 별도로 일본 재계에서는 아베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다치지만 우리 일본 경제도 망가진다. 이거 안 된다. 이런 비판적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재용 부회장의 선언 속에 일본 기업들은 벌벌 떨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던 전례가 있습니다. 자, 이건희 회장 시절에 반도체 산업을 진출할 때 일본은 비웃었습니다. 당시는 그랬습니다. 당시 전자업계는 일본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과 일본의 전자산업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공급하지 않으면 일본의 많은 전자 회사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물론 아베 총리는 이 정도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민간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의 무역 경쟁 또는 이런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반응을 보면요. 결국은 민간이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저 무능한 문재인 정부가 뭘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아베 총리를 만나서 담판을 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럴 가능성은 지금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도 중재를 할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파병을 요청하러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용의 앞으로의 길은 무엇일까요? 자, 일본 정부가 지난 4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필수 소재인 감광액,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미드 수출 규제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로서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재용 부회장은 일본을 방문했을 때 큰 기업 말고 지방에 있는 조그만 기업까지도 부품을, 소재를 확보하러 다녔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은 장기전에 돌입하는 그런 장수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국이 조만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차 일본의 경제 보복이 단행된다면 말입니다. 그럴 경우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일부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예상하기도 합니다. 자, 8월 22일쯤 이 화이트리스트 제외의 효력은 실효성을 갖게 된다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준비를 할 건지 이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 메가뱅크에 가서 했다는 발언을 보면 아사히 TV 보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이 정작 걱정하는 것은 8.15입니다. 8.15 광복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한국과 일본을 둘러싼 현해탄의 경랑은 아마도 그때쯤이면 일본 상품 불매운동, 반일운동이 굉장히 거세질 겁니다. 이런 경우를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은 더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무역을 통해서 성장해온 나라입니다. 부존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수출 루트를 뚫지 않으면 당분간은 대단히 고통스러워집니다. 이재용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90일치 재고를 준비하라. 돈은 우리가 되겠다. 장기전에 돌입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오히려 벌벌 떨지도 모릅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던 것은 해야지만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먹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인데 이번에 한번 고민도 많이 하고 또 다른 활로를 한번 뚫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은 일본 출장에서 돌아온 직후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분 사장단을 소집해서 경영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가 스마트폰, TV 등 전 제품 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자. 반도체뿐만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떻게 이재용이 이 파고를 헤치고 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삼성전자가 만약에 흔들리면 대한민국 경제는 함께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재용의 컨틴전시 플랜, 비상계획 모습이 점차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재용 부회장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현대기아차의 정의선 부회장도 지금 일본을 갑니다. 물론 동경올림픽 프리 행사를 위해서 가는 것이지만 일본에 가는 이유 중 또 다른 목적은 경제 문제, 현대기아차의 문제입니다. 다행히 현대기아차의 부품 소재는 국내에서 거의 90%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는 좀 사정이 다릅니다만 불여튼튼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기회에 한번 새로운 모습으로 장기전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방해만 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규제나 좀 풀어주십시오. 불화수소를 만들고 싶어도 화관법, 화평법, 민주당이 다 만든 법이라고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고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고민 좀. 신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